아, 왜 그래야지, 왜. 쫙 들어가는 걸 해야지. 쫙 들어가는 걸. 아, 지금 감정 작용하고 있는데. 알았어, 시작. 진짜. 갑자기 현타가. 현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니 저도 저번에 했잖아요. 아, 그 잠깐 했잖아. 자, 여러분, 비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비전은 뭡니까? 자, 오늘 비전은 여러분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블랙 호크 다운의 실제 이야기, 뭐 그것도 실제 사건을 영화로 한 거지만 그 실제 사건, 실제 전투, 바로 Battle of 모가디슈 전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게 이 소말리아 사태라는 겁니다. 아, 소말리아 사태 아주 비극적인 사태입니다. 예. 저희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우간다, 소말리아 뭐 요런 나라들은 사실 아프리카 최악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사실 좀 사정이 다 여의치 않고 좀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소말리아가. 이게 소말리아가 원래 오랜 이탈리아 식민지였어요. 독립 후에 어떤 아프리카 국가나 마찬가지였죠. 통치자들이 외국에서 오는 원조를 이렇게 착취해요. 뭐 국민들한테 안 나눠주고 지가 일단은 한 90 먹고 나머지 10 나눠주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소말리아는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소말리아가 이 시아드 바레라는 독재자 밑에서 아주 근근히 굶어 죽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의 경계선에서 아주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1991년에 이 시아드 바레가 이제 외국을 방문했었거든요. 요 사이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원래 이 소말리아, 그러니까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마찬가지로 이 소말리아도 이 안에 여러 종족이 있었어요.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이 여러 부족이 반목했었거든요. 마침 요때 쿠데타가 났고 요 쿠데타를 주도한 게 누구냐면 군벌 세력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디드라는 사람인데 이 파라 아이디드가 주도해서 쿠데타를 성공을 해요. 근데 이 파라 아이디드는 쿠데타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지. 근데 이 아이디드가 대통령이 못 됐어요. 못 되고 누가 됐냐면은 기업가 출신의 모하메드 알리 마흐디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드가 어떻게 했어요? 빡이 돌죠. 그래서 인정 안 해? 저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시작된 거예요, 또.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내전이 나면은 국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죠.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소말리아 사람들이 아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원조 식량이 와요. 유엔 같은 데서. 근데 이 아이디들을 비롯한 이 토착 군벌들이 민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원조 식량을 강탈해버려요. 그래서 강탈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다. 그래서 또한 강탈한 식량을 가지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을 해버려요. 나쁜 놈이죠. 이 소말리아가 원래 인구 700만 명의 나라였거든요. 별로 안 커요. 근데 이 나라에서 단지 1년 동안에 3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대부분 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언론에 노출되니까 해외에서 이제 원조 러시가 들어와요.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라고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왔는데 그게 고스란히 민병대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안 되겠다 해서 병력을 파견하죠. 이때 들어간 유엔군이 어디냐면은 파키스탄하고 미군이었어요. 근데 왜 파키스탄이었냐? 이 소말리아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중앙 아프리카 그쪽 이제 서아프리카 요쪽이나 이제 동아프리카
동북 아프리카 이쪽은 전부 다 여러분들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슬람권 군대가 유엔군으로 파견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유엔이 전달을 했고,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이제 미군만이 들어갔는데 얼마 병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비행장만 간신하게 수비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곧 이 700만 중에 절반 이상이 아사가 되는 건 이거 시간 문제였다고요.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용병편에서 했듯이 1991년이나 92년, 93년 요때가 어떤 때예요? 냉전이 무너졌을 때죠. 냉전이 무너졌을 때니까 국제 질서가 어때? 개판이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 소말리아 사태를 냉전 이후에 미국이 아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로 생각했어요. 이때가 당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였는데, 그래서 전격적으로 1992년 12월 9일 날 소말리아 사태에 개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소말리아 작전에 개입을 하죠. 이게 보통 오퍼레이션 리스토어 호프, 희망 회복 작전이었는데 미군만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 웨인 부대, 캐나다군, 호주군, 이탈리아군,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군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말리아 해변으로 미 해병대가 상륙했을 때 잔뜩 긴장했었다고. 근데 막상 해변에 상륙을 하고 나니까 미군이 맞닥뜨린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온 언론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 팍팍팍 타죠. 막 언론들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막 마이크 대고 막 난리가 났다고. 아무튼 이렇게 강력한 부대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두 라이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파라 아이디드하고 이 마흐디가 전격적으로 휴전을 선언해요. 휴전하자. 그래서 이 유엔군이 딱 들어가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딱 해서 이제는 이 정도면 이 소말리아가 안정됐다고 봤죠. 그래서 미 해병대를 철수시키고 주도권을 유엔군한테 인도합니다. 미국이 너무 자만했던 거 아닙니까? 역시 소니 PD님이 이제 보는 눈이 있으시네. 미국이 빠지니까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파라 아이디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이디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 사진 한번 보시죠. 아랍 계열. 네, 아랍 계열 같죠? 아랍 계열 같고 예전에 뭐 이집트의 사다트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단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코가 뾰족하고. 그리고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인상이 참 안 좋아요. 웃고는 있는데 대단히 날카로운 인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소말리아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비롯해서 수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데타를 주도했었고 소말리아 내의 최대 군벌 SNA의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이제 군벌 무장 해제를 하고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부를 세우라고 이제 유엔이 얘기했는데 이게 씨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디드가 본심을 드러내게 맞습니다. 이 전체 미군과 유엔군의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미 해병대가 확 빠지고 나니까 원래 미 해병대가 있었을 땐 거의 2만이 넘었었거든요. 유엔군이. 근데 미군이 확 빠지고 나니까 유엔군 주둔 숫자가 3,000명까지 떨어져요. 이때 아이디드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다시 유엔에서 오는 구호품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유엔 평화유지관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도 강경하게 나서요. 아이디드의 무기 창고를 급습해가지고 무기를 압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디드의 이 민병대가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파키스탄군 24명이 사망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유엔이 이 아이디드를 적색 수배자로 지명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이디드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어요. 그래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를 이 아이디드가 야무지게 틀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맨날 도망갈 수 있는 모가디슈 수도가 자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몇 차례 유엔군이 체포를 시도해요. 미 해병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실패를 하고 더군다나 이 유엔군 물러가라 하는 이제 시위대가 소말리아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 시위대하고 파키스탄군하고 무력 충돌까지 생겨요. 그래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니 시위대가 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말리아의 시위대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시위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말리아 시위대는 대부분 무장 시위대입니다.
대부분 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드 애들이 시위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때 소말리아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닭 한 마리를 주면 AK 소총을 하고 바꿀 수 있었어요. 소말리아 모가디슈 안에 세계 최대의 무기 암거래 시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첩보망을 깔아놨고 거기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심지어 토 미사일을 탑재한 코브라 헬기를 날렸어요. 근데 항상 번번이 이게 거짓 정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민간인만 계속해서 죽어요. 아이디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미군한테 역정보를 흘려서 미군이 공격하면 소말리아 국민들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미군, 반유엔 정서가 살아날 거다. 이 아이디드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한번 있을 때마다 아이디드는 국제사회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말리아 사람들이 아이디드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유엔은 환장하죠. 그래서 유엔은 아이디드 목에 25,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근데 오히려 아이디드는 유엔 특사로 파견된 미 해군 제독 이제 조나단 호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조나단 호우 목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생각은 이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죽이든 잡든 해야겠다. 얘가 없어지지 않고는 사태가 해결 안 된다는 판단을 하죠. 근데 당시에 미국도 냉전 이후라서 확 쪼그라든 상태였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전에 뭐가 있었어? 걸프전 했었잖아. 걸프전을 했었는데 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는 것 이거 또 힘들어. 예전같이 미 해병대를 또 한번 파견하고 뭐 이런 게 또 힘들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국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래.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소말리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때 호우가 계속해서 워싱턴을 설득해요. 분명히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워싱턴이 무슨 대답을 주냐면은 8월에 델타 분견대를 파견해 주겠다고 호우한테 약속을 해요. 이른바 태스크포스 팀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호우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럼 그 태스크포스 팀 오면 우리가 소말리아에서 아이디드 제거 작전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드디어 그 영화 블랙 호크 다운처럼 이 특공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예, 호우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호우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 잘해야 델타 분견대 정도 오는 정도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보내줬냐, 레인저 1개 중대, 그 다음에 160 특수전 항공대를 포함해서 450명을 보내줘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작전을. 이 작전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3주 안에 작전 끝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디드를 체포하고 제거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디드가 어딨냐가 문제잖아. 얘가 거처가 오리무중이야. 아이디드 위치 파악을 못했어. 그래서 작전을 변경해요. 어떻게 변경하냐, 아이디드를 체포하기보다는 그 부하들을 체포해서 아이디드의 손발을 잘라버리자, 이런 작전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레인저 팀하고 델타 포스 팀이 모가디슈 시내를 급습해요. 근데 이것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실패하냐면은 유엔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군벌을 체포하거나 심지어 유엔 직원을 모르고 체포한 적도 있어요, 이 팀이. 근데 1993년 10월 3일 날 아이디드 핵심 간부 여러 명이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다급한 정보였어요.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이 급히 출동을 합니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언제? 대낮에. 바로 작전명 아이린의 시작이었습니다.